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은 키 컴플렉스 완치 훈련입니다. 작은 키 컴플렉스는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내가 주위의 남보다 키가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 키가 사회 평균보다 작아서 나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 번째는 남들이 내가 키가 작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감정적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수치심, 모욕감, 열등감, 좀 더 나가면은 억울함, 화남, 그리고 불안, 우울, 불행감 이런 등등의 감정적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행동이냐면은 감추기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키가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쓰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비교가 되니까. 또는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감추기 행동을 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콤플렉스에 매몰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능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능 장애의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생각 과다죠. 내 키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든지 하여튼 생각 과다가 일어납니다. 이 생각 과다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느껴지죠. 네, 머리에서 그냥 막 돌아가니까요. 네, 힘들고 스트레스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잘 쉬지 못하게 되고요. 잘 자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력 저하가 오고요. 집중력도 저하가 옵니다. 두 번째, 일과 관계에서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관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네, 일 능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죠. 네, 세 번째는 탓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아니면 관계도 잘 못하는 것이 내 키가 작은 탓이다 라고, 이 작은 키가 모든 원인이다 라고 내가 탓을 하죠. 두 번째는 작은 키를 물려주신 부모 탓을 합니다. 세 번째는 키 작음을 루저라고 하는 사회 탓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다리 연장술을 추구하는 건데요. 다리 연장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리뼈를 갖다가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간극을 벌려나가는 거거든요. 네, 벌려나가면은 그 간극에 따라서 다시 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뼈를 갖다가 자라게 하는 수술이죠. 무릎 아래에 있는 정강이 뼈, 이게 이제 좀 더 흔히 하고요. 무릎 위에 있는 넙다리 뼈,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합니다. 둘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통 5cm에서 15cm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이 되죠. 첫째, 비용이 정말 막대합니다. 두 번째, 수술을 하죠, 이것도. 수술하니까 수술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수술하면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이런 정도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재활 기간인 게 뭐냐면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누워있게 되고요. 네, 수술한 다음에 당연히 누워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걷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팡이 짚고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통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늘린다 그랬잖아요. 간극을.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근육도 늘어나야 되고, 인대도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뼈를 둘러싸는 골막,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면서 통증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이런 이제 통증을 갖다가 감내를 해야 되죠. 더 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을 갖다가 이제 한 다음에 그 최종 결과, 그 장기적인 결과가 불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겠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수술을 받는 시기가 인생의 황금 시기입니다. 네, 이 황금 시기를 갖다가 수술하고 재활하고 고통을 감내하느라고 모두 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다리 연장술의 문제입니다. 자, 이 작은 키 콤플렉스의 원인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이 사춘기 때 시작을 합니다. 사춘기 때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키가 작다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리고 그러거나 한두 번, 뭐 몇 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의 남이 너 키 작다고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문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키를 의식하게 되고 내 키가 작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비교를 하고 남의 시선을 갖다가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작은 키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주위 몇몇 또는 사회의 정말 일부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렇다라고 내가 확대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렸던 감추기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다시 이 컴플렉스의 원인이 되죠. 세 번째는요, 이미 말씀드렸던 회피와 탓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회피하든지 일을 회피하든지 관계를 회피합니다. 그러면은 능력 저하가 오죠. 그러면은 회피와 탓, 능력 저하의 악순환이 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죠. 더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작은 키의 질병화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작은 키가 아니고 그냥 이게 질병이라는 거거든요. 그 질병명이 있습니다. 이게 키 불만증 또는 키 불안증이라는 이제 병명을 붙입니다. 이게 이제 확립된 병명이 아닌데요. 이런 병명을 이제 붙이는 의사들이 있죠. 이게 누굴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 연장술을 주로 하는 의사들이 이렇게 병명을 붙이면서 이거를 이제 질병화를 확대하는 거죠.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온전한 나로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다리 연장술,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그런 의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작은 키 컴플렉스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완치 훈련은 모두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완치 훈련도 다 그렇지만은 오늘의 내 몸,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키가 작은 내 몸 그대로 받아들이기, 작은 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를 꼭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키가 작음에도 내가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하기.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건 이제 생각 훈련이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 생각 훈련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숨은 키 되찾기 훈련입니다. 숨은 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 때문에 이제 목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고 등이 이렇게 굽고 허리가 굽고 목, 등, 허리가 굽어서 그만큼 줄어드는 키, 그 줄어든 키, 그 부분을 숨은 키라고 합니다. 뒤를 한번 살펴보세요. 많이들 좀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러니까 진짜 키보다 작습니다. 숨은 키 되찾기를 하려면은 그 첫 번째가 시선 높이기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앞으로 숙이죠. 목을 숙입니다. 목을 숙여서 스마트폰 숙여서 보죠. 이렇게. 그리고 뭐 길을 걸을 때도 땅을 쳐다보고 봅니다. 노트북도 아래로 내려다 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그만큼 키가 줄어듭니다. 그 반대로 하시라는 거죠. 스마트폰 볼 때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만큼.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죠. 또 PC를 볼 때도 저는 모니터가 이만큼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한 중간 정도 하고 내 눈높이가 맞죠. 걸어 다닐 때도 멀리 봅니다. 이게 바로 시선 높이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세 훈련입니다. 자세 훈련은요, 3가지 자세가 있겠죠. 앉기 자세, 서 있기 자세, 걷기 자세입니다. 앉기 자세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등받이가 있죠. 저도 지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등받이에 등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받이에 엉덩이를 붙이는 겁니다. 엉덩이를. 그래서 엉덩이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올바로 서게 돼요. 자세가 올바르게 되거든요.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소파입니다. 소파에 보통 어떻게 앉아 계세요? 전부 다 등은 받치는데 엉덩이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리하고 등이 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에 엉덩이를 붙여라. 엉덩이에 붙인 상태에서는 뭐 앞으로 숙였던 옆으로 뭐 이렇게 비틀었던 간에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서 있기 자세죠. 서 있기 자세는 옆에서 봤을 때 귀, 그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의 복숭아뼈, 이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가장 곧바른 자세거든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봐주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혼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혼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시선 높이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무게 중심을 갖다가 보통은 우리가 숙일 자세를 하다 보면요, 무게 중심이 발 앞쪽에 가 있습니다. 다 아마 한번 이렇게 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것을 뒤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무게 중심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게 중심을 뒤로 옮겼을 때가 아까 그 자세가 나옵니다. 네, 그 귀, 어깨, 그리고 발목뼈가, 복사뼈가 일직선상에 오는 그 올바른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걷기 자세. 걷기 자세는 뭐 되게 단순합니다. 동작만 크게 하면 돼요. 동작을 크게 한다는 게 무릎을 조금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팔도 조금 더 뻗고요. 팔도 보통은 뭐 아예 그냥 붙이고 다니던가 아니면은 뭐 팔꿈치만 이제 이렇게 굽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갖다가 조금 더 뻗으시라는 거죠. 팽이 아시죠? 네, 팽이가 막 돌아갈 때는 올바로 쓰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려면은 비틀비틀 거리면서 쓰러집니다. 똑같은 원리죠. 동작이 크면은요, 자세가 올바라집니다. 네, 세 번째 훈련은 키 커 보이기입니다. 키 커 보이게 하기죠. 같은 키인데요, 키가 더 커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항상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마음가짐이 내가 키가 작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남이 보기에 작아 보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잖아요. 그럼 남이 보기에 내가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내가 키가 작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추기를 할 필요 있을까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감추기보다 드러내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감추면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면에요, 드러내잖아요? 그럼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드러낼수록 오히려 더 감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키 큰 사람 옆에 앉았다면 일부러 쓰세요. 네, 스스럼 없이. 그리고 키높이 구두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일부러. 네, 이 키높이 구두를 보고 내가 키 작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 같은 키예요.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을 비교해 보시면 뚱뚱한 사람이 더 작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요, 이제 감량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만들고요, 다시 다지기를 통해서 같은 적정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날씬해 보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지기를 통해서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같은 키에 더 커 보입니다. 제가 아는 키가 작은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는데요, 아무리 봐도 키가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키가 작은 줄 아는데 이 작아 보이지 않는다 전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자기는 자신이 키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네, 물론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만 이 요소가 제일 큰 거죠. 자, 네 번째 훈련입니다. 네, 그럼에도 누군가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를 조롱을 합니다. 너 키 작다고 이렇게, 너 키 작다 이렇게 하여튼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 맞아, 나 키 작어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를 꼭 더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키 큰 네가 부러워, 이 말을 꼭 해주라는 거죠. 상대방은 나의 단점을 지적했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갖다가 축혀 세우는 거죠. 내가 상대방의 장점을 축혀 세우잖아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질 않고 부러워 이 말로써,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내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장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점점 내 단점, 작은 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게 됩니다.
정 원하신다면은 되받아치기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를 조롱했어? 그럼 나도 되받아치는 거죠. 혹시 나폴레옹이 키가 작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마 그 사람이 이렇게 되받아쳤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한테 키가 작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 맞아. 땅에서 재면은 내 키가 네 키보다 작어. 그런데 하늘에서 재면은 내 키가 네 키보다 훨씬 커. 네, 이렇게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훈련, 5번째 훈련입니다. 사실 이 훈련이 거의 모든 것이기도 하고요. 작은 키는 단점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단점만 있느냐? 아니죠. 저한테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장점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만 매진하는 겁니다. 내 단점을 가지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관심 갖고 문제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장점에 매진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희한하게 그 단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장점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단점이 점점 줄어들어서요. 나도 남도 내가 키 작다는 사실을 전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인식을 전혀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네, 지금도 내 키가 작다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부터는 완치 훈련을 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점점 더 커가면서 작은 키에 대한 고통은요,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어집니다.